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XGBoost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링 하는 방법과 그 모델의 성과를 한번 같이 분석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XGBoost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되게 많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모델링을 한다고 치면은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이기도 하면서 일정 수준의 높은 성과를 보이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한다 치면은 XGBoost부터 써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퍼퓰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XGBoost를 좀 써보다가 좀 성과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다른 모델들을 한번 써보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연구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GBoost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은 솔직히 다루기가 조금 어렵고, 이제 머신러닝 강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히 좀 설명만 드리고 일단은 코드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XGBoost는 이제 사실은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제 뭐 여러 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좀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 개의 트리를 결합해 가지고 트리가 이제 조금 과적합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적합을 좀 방지하면서 성능을 좀 높이는 방법을 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그라디언트 부스트를 통해서 좀 학습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랑 효율성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3번이고요. 저번 시간에 만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이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를 해가지고 가장 처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자, y 트레인이라고 해놓고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의 레이블의 컬럼 있죠? 레이블 컬럼 한번 볼까요? 레이블 컬럼이 있을 텐데, 아이고, 벌써 드랍을 해버렸네요. 자, 다시 그러면은 로드를 해서 레이블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2.0, 2.0, 1.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y 트레인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values를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이제 numpy array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지금 x 트레인은 뭘 하냐면은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레이블 컬럼을 드랍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레이블이 뭔지 알려주면서 레이블 자체를 예측하게 되는 거니까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드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values를 하면은 xtrain이 어떻게 됩니까? xtrain 또 마찬가지로 이제 numpy array 형식으로 된 이런 형식의 shape를 한번 볼까요?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numpy array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y validation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GBoost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XGBoost 패키지에서 XGBoost 클래시파이어,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다음에 다중 클래스이죠. 저희는 3 클래스니까 다중입니다. 그래서 다중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 softmax를 쓰시면 되고, 요 이제 트리 개수라든가 학습률, 그리고 최대 깊이 이렇게 다 써놨는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얘가 얼만큼이 최적인지 찾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다룰 테니까 우선은 대충 아무거나 해가지고 해보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XGBoost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fit을 하면 되는데,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피팅한다 그러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y 트레인이랑 x 트레인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럼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제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학습이 이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자, XGBoost 모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이제 파라미터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저희는 이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고 싶죠. 그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거를 ypred라고 해가지고, 검증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numpy array 형식으로 된, 지금
요 형식이랑 똑같이 생긴 거죠. 사실은 요 X 트레인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죠? 쉐입이 요거고 이제 샘플 수가 요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X 밸리데이션을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 프레드가 생겼는데 그럼 얼마만큼 생기겠어요? 요만큼 생기겠죠. 샘플 수만큼. 자, Y 프레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쉐입을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긴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얼만큼 맞췄는지도 보고 싶고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보면은 좋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밸리데이션 어큐레시가 지금 0.49, 그러니까 정확도가 49%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클런 패키지에서 여기서 제공해주는 함수예요. 여기서 제공해준 함수고,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밸리데이션의 원래 레이블 데이터 있죠. 원래 레이블 데이터와 그 프레딕션 된 값들을 여기 이렇게 각각의 매핑 덱에 집어 넣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리포트를 생성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프레시전이랑 리콜, F1 스코어 하고 이 분모가 뭔지 얼마만큼인지 알려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시전 같은 경우는 승률을 의미하고 리콜 같은 경우는 얼만큼을 잡아냈는가를 의미하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플롯을 해보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컨퓨전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여기 저희가 프리딕트 한 거랑 그리고 실제 레이블 값이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주식 트레이딩이잖아요. 관심 있는 거는 뭐예요? 주로 이제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죠. 지금 어퍼 베리어를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요 1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1인 경우가 있고요. 1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2였던 경우, 그러니까 어퍼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래를 터치하는 경우, 이거 크리티컬한 경우겠죠. 아예 잘못 예측한 거고, 요 1이라고 예측했는데 보시면은 0인 경우가 있죠. 요 0인 경우는 버티컬 베리어를 터치한 경우, 그러니까 다운은 터치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털고 나오는 거겠죠. 너무 오래 홀딩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승률은 그러면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승률은. 자, 승률은 그러면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거 될 거라고 예측해서 들어간 경우가 요만큼이죠. 요거 다 합한 거죠. 하고 실제로 저희가 그 예측이 들어맞았을 경우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승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8이 이제 분자가 되고, 지금 1, 2가 2에다가 288, 113.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승률 아니에요?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 승률이고요. 요게 바로 프리시전이 됩니다. 요 1.0의 레이블에 관한 프리시전이 되는 거예요. 프리시전은 뭐냐면, 그래서 요 전체 합한 거에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사실상 요 레이블 1번의 승률이었다.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는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자, 리콜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현율이라는 것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실제로 저희가 잡아야 되는 1의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퍼 바운드를 얼만큼 터치하느냐, 그거를 맞추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잡아야 하는 실제로 요 레이블 1의 개수는 요거를 더한 값이죠. 그러니까 레이블 실제 1의 개수는 요만큼인데 저희가 실제로 잡아낸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죠. 요게 바로 재현율이에요. 얼마만큼을 잡아내는가를 측정하는 게 이게 재현율인데,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재현율을 계산하려 그러면은 26 그리고 288 그리고 171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바로 재현율인 리콜이 됩니다.
얘가 리콜이 너무 적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잡아야 되는 개수보다 한참 못 잡아낸 거고, 그리고 프리시전이 낮다는 것은 승률 자체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텐데, 승률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그럼 너무 확실한 것만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면 재현율이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재현율과 프리시전은 거의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F1 스코어예요. 그래서 F1 스코어는 요거하고 프리시전하고 리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1 스코어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F1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프리시전하고 리콜, 그러니까 2 곱하기로 시작합니다. 프리시전하고 리콜 곱하시고 나누기. 근데 뭐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은 그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F1 스코어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F1 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F1 스코어는 그래서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스코어고요. 그 accuracy 대신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도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블의 정확도를 이제 의미하지만 이 F1 스코어를 이제 특정 레이블 기준으로 F1 스코어를 구하면은 이거는 프레시전하고 리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까지 반영한 조정된 어큐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관심 있는 거는 프레시전이기 때문에 이 프레시전을 높이는데 좀 주로 이제 모델링 할 때 요거를 높이는데 주로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하겠죠. 요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저는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승률 55%짜리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일단은 그렇고, 요 이제 플롯하는 거는 요 C본이라는 거 저희가 다루진 않았는데, 요 C본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는 맵플롯립이랑 같이 연동해 가지고 쓰시는 패키지인데, 요거에 이제 그 히트맵, 얘가 이제 히트맵이거든요. 이거 히트맵을 플롯하는 건데, 뭐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맵플롯립 그 강의를 들었으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 들었으면은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히트맵을 그릴 수가 있다 하고 레이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모델을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어떤 거를 분석해 보고 싶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풋으로 다양한 보조지표를 넣었었는데, 그러면 어떤 보조지표를 주로 참고해 가지고 모델이 이제 이 프레딕션을 진행을 했는지, 어떤 보조지표가 중요했는지 모델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XGBoost 모델 자체에 이제 getBooster에서 한 다음에 getScore를 하시면은 중요도가 나옵니다. 그 각각의 피처의 중요도가 나오는데, 그 컬럼들 이름을 여기에 피처에다가 이제 매핑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플롯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서 플롯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OBB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ATR, AD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들을 이렇게 현재 값들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봤고, 그 다음에 또 previous 값들이 이렇게 또 중요하게 본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또 CCI라든가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안 본 것들은 이제 스토캐스틱의 previous 값들이네요. 그쵸?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들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지. 근데 요게 샘플 수가 조금 적으면은 무조건 요게 맞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임포턴스 분석까지 해가지고 피처 임포턴스 분석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바 차트인데 그 역으로 이제 인버트 해가지고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플러스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모두 다 해봤잖아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해봤는데 요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튜닝을 별도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밸리데이션이 이제 곧 테스트라고 봐도 되긴 하지만 우선은 요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이는지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도 불러와서 똑같이 Y 테스트, X 테스트 만들어서 Y 프레드 만들어서 어큐레시 측정하고 리포트 만들어서 이렇게 플롯 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컨퓨전 매트릭스까지 플롯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테스트 어큐레시는 0.43 그리고 테스트에서의 프레시전은 0.46이네요. 일단은 요 추세가 유지가 안 되고 더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샘플 수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금융 데이터가 조금 어려운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 경우에는 저희가 샘플로 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